약속에 늦은 후 차가 밀려서 어쩔 수 없었어 핑계를 대고요.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친 후 문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란 변명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뭐 이미 했어야 하는 일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이 현실, 참 야속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쩔 수 없는 곳이 되지 않기를.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신승훈의 나비 효과로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그 실내 체육관에 이런 글귀에 대자보가 붙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 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에도 어쩔 수 없었다란 핑계를 대는 데는, 네, 앞으로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예. 이원정 씨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변명만 하며 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황윤재 씨, 내 잘못, 실수, 인정하기 참 어려워요. 괜히 변명을 둘러대면 일만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냥 깨끗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치르는 것이 건강한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령 씨는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또 그리고 그 이유는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강지은 씨, 6일 뒤에 시험 보고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왜 이러고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쵸? 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변명하지 말고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을 드리고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창기 선생님과 옥상 달빛의 세진씨, 윤주씨 세 분 모실 거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투데이즈 먼저 만나볼게요. 즐게 만들어 밤늦은 시간을 채롭게 만들어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투데이즈. (0261) 하나님의 투데이. 새벽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시는 저희 부모님,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차로 모시러 가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힘들 때 있지만 슈키라 들으며 웃다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챙겨 듣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청각장애를 갖고 계셔서 려욱 오빠 목소리를 함께 듣지 못해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부모님께 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방송됐다고 부모님께 꼭 알려드릴게요. 8938님의 투데이. 같은 아파트에 동아리 후배가 사는데요. 그 동네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번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먼저 아주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그럼 그 아이 좀 찔리겠죠? 6122님의 투데이. 려욱 형, 저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 TV도 못 보고요. 지금 라디오도 이어폰으로 엄마 몰래 그렇게 듣고 있어요. 시험 공부 이거 꼭 해야 하나요? 공부 없이는 성공 못해요.
알려주세요. 투데이 이즈. 야, 오늘 세 개의 투데이를 만나봤는데, 먼저 그 026하나님, 또, 슈키라를 통해서 또 많이 힘이 난다고 하니까, 저 역시 오히려, 도리어 제가 힘이 나네요. 더, 좋은 노래와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슈키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8938님, 그 동아리 후배,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하나 대꾸할 필요 없고, 저는 좀, 그냥 나를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뭘 다 인사해야 되고, 나를 다 사랑해야 되고. 그거는 조금, 날 싫어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래야 된다. 만약에 본인이 조금 걸린다 그러면 얘기는 할 수 있죠. 왜 인사 안 하니? 후배니까 또. 좀 잘 얘기해봐요. 너무 갑자기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6122님은 지금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 없이도 성공,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좀 열린다고 하니까. 글쎄요, 신동 씨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부를 잘한 귀현이나, 공부를 못한 나 신동이나 똑같은 슈퍼주니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엄마 말씀 잘 듣고 노래 여기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가 불러요. 그린라이트. 네, 트로이의 그린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지금 한효정 님이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에서 1, 2등 하면 저희 반 아이들끼리 체육대회 하고 저녁을 사주신대요. 그 정규 야자 시간이 끝났어도 다들 체육대회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야, 참, 저녁과 체육대회가 뭐라고 열심히 더 하는 거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머리를 쓰신 그런 느낌? 어쨌든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요런 선생님이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체육대회도 한다니까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를 조성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한두 명이 좀, 나 안 할래. 그래도 뭔가 전체가 하는 분위기면 끌려가면서 하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효정씨, 파이팅. 8829님, 등록금에 보태려고 오늘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나를 더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이 아닌 편의점에서 일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유소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피곤함이 가득한 하루네요. 그쵸. 참,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너무 착하네요. 또 등록금 보태려고,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 보니,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또 이제 면역력 약해지지 않게, 비타민이나, 그런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최다현 씨, 오늘 학교에서 파동을 배우다가, 파동? 라디오 얘기가 나와서 쌤이 듣는 라디오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전 자신있게 89.1 쿨 FM 슈키라요 이랬더니 쌤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겠다고 했어요. 좋다. 야, 89.1 메가헤르츠 쿨 FM. 그리고 이지은 씨가요, 아까 8938님의 투데이 이츠.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땐 인사하고 가면 되지만 혼자 있을 때 인사하면 인사 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어색해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거 인사는 해야죠. 그쵸? 예. 뭐 저의 오늘 하루는 오늘 광장시장을 돌아다녔다는 거. 예, 오늘 저기 뮤지컬 또 무대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이제 맞추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음악과 또 테크 리허설을 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 좀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다 그래가지고 뮤지컬 배우분들과 같이 뭐 그 앞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갔다가 거기서 김밥도 사오고 그렇게 했네요. 전도 사와서 좀 먹고. 저희 노래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별과 나윤건의 안부, 581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태연의 가까이, 이미숙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태연의 가까이, 목소리 참 좋죠? 그 전에 들은 노래는요, 별, 나윤건의 안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까 투데이 사연 소개된 0261예요. 오늘도 부모님 모시러 가고 있어요. 친구랑 함께 가면서 슈키라 청취하며 널리 슈키라의 매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료오빠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1262님, 시험은 끝났는데 조 과제하는 조원들이 다 도망가서요. 저 혼자 PPT 만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만 자료 뽑아서 나르고 진짜 화났는데 제가 손 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참고 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죠 이거는. 근데 이 조별 과제가 다 그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선 가야 되는 거를, 그것까지 보는 게 사실 테스트의 또 항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이끌어 봐요. 한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지금 리더가 됐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PPT 우선 잘 만들고요. 장지희씨, 력디 오늘 아침 출근하려는데 차문은 열려있고요.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버스 다 도둑 맞았어요. 게다가 실내 등까지 켜놨는지 방전까지 되고 오늘 하루 정말 엉망이었어요. 야, 진짜? 어떡해요? 와, 이런 느낌. 저도 지금 차를, 아이고, 대굴. 아니, 그 차를 저도 한 3주 정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참, 이런 일도 있군요.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해요. 뭐, 얼마나 필요했으면 가져갔을래나. 아닌가? 이거는? 아무튼, 지희씨, 괜찮아요. 정세연씨, 토요일에 상견례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평생 비타민이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실 거죠? 라고 사연 좀 읽어주세요. 읽었습니다. 읽었고요. 그리고 상견례 할 때 되게 떨린다고 하던데, 되게 조신하게,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제일 기억에 남으면서도 되게 떨리고 뭔가 설렘 가득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부담도 되죠, 사실은. 5091님, 요즘 들어 제가 되고 싶은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네요. 해야지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응원해주세요. 샤이니의 에이요 신청합니다. 그쵸? 뭐 다 그래요. 내가 되고 싶은 것, 근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왜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고,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우선은 그렇게 살다가 또 안정이 되면 또 내가 원하는 또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좀만 힘내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샤이니 에이오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노래 가죠?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 네, 오늘은 특별히 정신과 전문의 김창기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할 건데요. 동물원 옆 대나무숲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옥상 달빛의 윤주씨, 세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김창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 예, 오랜만에. 네. 참, 벌써 세월호. 예. 또 사건이 있은 지 또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또 슬픔에 잠겨 있어서 또 특별하게 오늘 김창기 선생님 모시고 나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이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뭐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하고요. 또 슬픔에 빠져서 일에 또 손에 안 잡힌다. 뭐 불면증을 겪는 분들도 있고 뭐 악몽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뭐 꽤 많으신데 이번 사건이 좀 저희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당연하죠. 굉장히 네. 큰 사건이고 저도 지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본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기 희망 고문에서 점점 절망하는 상황으로 빠져가는 것을 같이 꼼짝 못하고 지켜봐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상실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놀랐다가 슬프고 그다음에는 사실이 아닐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화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울하게 되고 결국엔 수긍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화내고 있는 그 시기에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참 특히 마음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때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도 진짜 시민 전체가 그렇죠. 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그거는 뉴욕 시민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걸 같이 겪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뭐 집계로는 53만 명 정도가 뭐 진단을 받았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막 죽을 만큼 심각한 상태를 겪은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막 거의 미치는 것 같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 디어 헌터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게 상상되지만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죠. 충격을 받은 다음에 한동안 슬프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엔 이 사건도 그만큼의 큰 슬픔과 경악을 하게 하는 사건이죠. 참 그래요. 예. 막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슬프다가 또 약간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되게 화가 나는 일이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저도 아까 그 남자친구랑 같이 커피숍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둘 다 갑자기 잠깐 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표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언제나 중간이 제일 좋겠죠. 너무 자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자제하는 것은 자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너무 표출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은 유지돼야 되고 나만이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장 피해자들은 당사자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피해자들인데 나만 피해자인 양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인 양 하면서 내 슬픔을 너희들이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이해받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랑 거짓말을 하는 가짜 문자. 네, 진짜. 가짜 문자나 그런 뭐 사람들 꼭 진짜. 있죠. 네. 아, 이거 너무 아니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너무 그러니까 황당해. 참. 예. 왜 보통- 그러는 걸까요? 보통 인구의 한 4 내지 5%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타인의 슬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의 극적인 드라마, 극적인 상황, 재미있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아예 타인들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혹은 더 상처를 주려고 더 짜릿해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또 더러는 또 이렇게 관심을 받거나 모두를 이렇게 속여 넘겼다는 자기 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애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더 상처받고 더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는 진짜 어쩔 수 거죠. 없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쪽에 기술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정말 이게 유아틱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도 안 그래요 진짜. 맞아. 네. 참. 조치윤 씨가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선배가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제게 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우울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성적인 건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고요. 그쪽이 너무 이성적이고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그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편으로 내가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는 늘 나만 탓하는데 남의 문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남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전적으로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입장을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내 친족, 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내가 가족이냐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분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감정이입이 되니까 사실. 그렇죠. 나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네. 감정이입은 되는데 적절하게 자제를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감을 주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김창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심리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뭐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또 상담하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게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듣고 올게요. Tears in Heaven 에릭 클랩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김창기 선생님과 옥상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그 서바이벌 증후군이라고 또 이번 사건에서 생존자 분들께서 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대형 참사 사건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다음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우울한 극도의 무력함, 자책감 때문에 무력해지고 삶을 이어가기 힘들고 더욱 결국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책임질 사람들, 속죄양들을 찾아 나서고 막 대부분은 남의 탓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되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희 뭐 거의 형제 같았던 친구 김광석이 자살한 후에 저도 굉장히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돌봐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에게 책임을 자꾸만 전가하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회피적인 애착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과연 내가 그만큼 나를 탓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미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지나치게 막
의욕이 상실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수준인 것이죠. 저도 뭐 죽은 다음에 한 몇 개월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면 해결해 주나요? 그게 어떻게 또 노력을 해야 될까? 우선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요. 또한 인생이 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 사이로 긍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시간이 나가곤 하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정 떨쳐버리기 힘들 때에는 좀 더 객관적인 생각들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 삶은 지속돼야 된다. 과거의 고통들과 슬픔들을 계속 재경험하면서 현실에서 과거를 계속 재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이고 그래서 일단락이 낫다라는 것. 나는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자꾸만 그쪽 빠져들어가거든요. 자꾸만 돌려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과연 그때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객관적인 그다음에 그것을 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아이를 잃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객관적이지 않아지기 때문에 계속 내 탓을 하게 되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자살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꾸만 객관적인 시각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좀 안 된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을 옆에 딱 놔야 되는 것이죠. 뭐 약물 치료도 있을까요? 정 너무 힘들 때에는 네. 하지만 약물은 반창고예요. 뇌 회로를 근본적으로 변화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긍정적인 성공하는 삶의 경험들로서 불안과 분노와 슬픔을 시원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되게 자기 의지가 조금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그렇죠. 자기 중심을 좀 잡아야 되는. 또 약한 사람들 자꾸 너무 의지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곤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치료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또 우리 윤주 씨도 그 단원고 학생들도 지금 살아서 돌아온 친구들도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3학년은 오늘부터 그리고 1, 2학년은 다음 주부터 등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사고를 겪은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그 사고를 같이 주변에서 겪은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많이 힘들까요? 정말 힘들겠죠. 뭐 빈자리를 봐야 하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냉혈한들일 것이고요. 뭐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죽었어도 정말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건데 뭐 같은 반 친구들, 뭐 같은 학년 친구들이 같이 자랐던 애들이랄까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뭐 슬프고 살아남은 것이 미안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고 분노하게 되고 근데 그 슬픔이 빨리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쇼는 계속돼야 되고 인생은 계속돼야 되고 정상적인 삶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탓하면서 내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들의 죽음이 이상한 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그런 걸 하기에 너무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막 21살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게 분노로 자꾸 변할까 봐 그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네. 더 빨리 회복해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히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적부터 상처를 받고 분노가 있었거나 슬픔이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그걸 붙잡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들을 조금만 자극해서 그것이 꼭 마치 현재인 양 과거의 슬픔들을 현재로 불러와서 이것과 매칭을 시켜가지고서는 재경험을 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대부분은 자정 능력들이 있으니까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도 김창기 선생님과 또 심리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기 선생님의 노래 난 그냥 이대로 있겠어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만날게요. 이런 족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사랑에 넘쳐나는 감성에 물겨 2시간 여우기 전해준 love telling boy 함께하여 시간 이제부터 슈퍼주니어 겨우게 Kiss the radio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정신과 전문의 김창기 선생님 그리고 옥상달빛의 윤주 씨, 세진 씨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도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미 난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어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지금 4635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올해 갓 중학생에 접어든 여중생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까지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친구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주에 한 번 가는 거라 마음을 표현도 못하겠고요. 중1밖에 안 된 내가 이래야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이고 특히 그 나이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혼을 앞두고 계신 정도라면 벌써 지금 몇 년 싸운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싸워오셨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을 잘 신뢰도 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나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글 써놓은 거 보면 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도 그 신뢰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내 편인가 과연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는 좀 더 상담 횟수를 늘려서 뭐 많이 이야기 나누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만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나의 보조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까 믿기 시작하고 내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을 주는 손길들은 있고 지금 잘 가 있으니까 거기서 도움을 더 충분히 받도록 해요. 자꾸만 회의하고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부모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면서 회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또 하나의 또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이렇게 환자랑 결국에는 네.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친구하고도 관계가 좋지 잘 않아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하고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거나 아예 회피하게 되거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아니메토가 되는군요. 중립적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야겠죠. 정신과에서 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사실은 상처받은 아이들 키워주는 게 정신과에서 아니겠습니까? 또 문자 소개 좀 해볼까요? 네, 9605님은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신문기사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라디오나 TV에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슬프고 화나는데. 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자제할 수 있다면 봐도 돼요. 근데 자꾸 보면서 에이씨 하고 화내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보지 말아야죠. 나의 감정을 누군가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한은 최단대로 해야죠. 보통 빤한 길인데 자꾸만 감정 속으로 빠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틀어놓으면 나온다고 하면 꺼야죠. 그래서 저도 라디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는 그때 이제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TV를 키면서 이제 보통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못 키겠죠. 못 키겠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사실은 텔레비전을 이렇게 켜놓고 했었는데 끄고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어땠었니? 이런 결국엔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다 아이들 상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 읽어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니? 슬프지 않니? 화가 나지 않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나보다 현명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 할 때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해받고 있고 내 감정을 저 사람이 조절해 준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텔레비전 끄고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5264님이요.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아직도 동생을 못 찾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사람마다 달라요. 먼저 진심으로 정말 슬프다. 정말 안타깝다. 힘내라. 라는 말을 했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여요. 그러면 고맙다. 너무 슬픈 사람들은 약간 감정적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뭘 이해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진정으로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해해줘야죠. 그만큼 슬프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계속 묵묵히 곁에 자리라도 지켜줘야겠죠. 그런데 상처를 받고 과도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해줬다가는 더 덤탱이를 쓰게 되면 내 좋은 의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너무 슬플 때는 네가 뭘 한다고 그랬다가 또 좀 가라앉으면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옆에 앉아 있어주면서 또 괜히 자극하지 않게 해야겠지만 뭐 그냥 계속 한 번 했는데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뭔가 좀 과거를 현실에서 또 슬퍼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좀 피해줘야겠죠. 도움이 안 될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예, 그냥 근데 옆에 있어주는 게 더 그렇죠. 힘이 되겠죠. 예. 말을 못하면 옆에라도 있어줘야죠. 왜냐면 너를 위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바로 위로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은 뭐죠? 옆에 있는 것조차도 미안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사람들 있으면 그게 이제 약간 눈에 회피적 애착 유형들이 이제 내 잘못인 것 같이 느끼는. 제가 그래서 눈에도 안 띄려고 그러고 혼자 있게 하고 싶은 연락도 거예요. 안 하는 그럼 경우도 오히려 있어요. 오해를 받죠. 무관심하다. 제가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그게 그럴 것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좀 배려인데 저는 상대는 너무 그렇게 안 영국식이에요. 느끼나 봐. 영국식. 아니 뭐 영국 사람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연락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좀 더 감정적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는 신호들로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는 신호로서만 위로를 한다고 하면 저쪽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하지 않을게요. 지금 서정혜 씨가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는 게 더덥구나 싶으면서 의욕이 없네요. 저 어떻게 해야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벌써 힘을 내긴 참 힘든 시기예요.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같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펑펑 울고 옆 사람과 같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힘겨운 시기를 같이 겪어나가고 보통 한 3개월이 걸려요. 이런 슬픔들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일상생활을 유지하고만 있으면은 좋은 일들이 솔솔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기쁨을 느껴도 되는 건가. 저도 막 이렇게 슬픈 와중에서도 결혼 20주년이었어요. 슬픔에서도 기쁘다고요. 이러면서 조금씩 슬픔들이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다 보편적으로 흐름이 조금 있으면 또 사람들이 슬픔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같이 발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 방송에서는 사실 계속 무겁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분위기도 좀 띄우려고 하고 예. 점점 좀 밝게 여러분들께 2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있게 하고자 방송을 그렇죠. 사실은 그런 좀 어려워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욕먹기가 쉽죠. 맞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진짜. 맞아요. 사실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계속 네.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문자도 네. 좀 진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문자도 받았는데 뭐 이해를 해요. 저는 사실은 뭐 상처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좀 제가 중심을 또 잡아야지 많은 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농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렇게 2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들어주시지 못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더라고요. 슬픔에 대처하는 방식들은 많이 달라요. 근데 사실은 조금 유머도 있고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네. 힘 좀 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좋은데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존중돼야 되고. 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내세요. 네. 아유, 뭐.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건 아닌데, 참, 괜히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실 조심스럽게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러네요. 그냥 선생님께 한번 그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근데 네. 사실 지금은 최소한 시체들이 다 건져지거나 종결된 다음에 그걸 용납해 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아직 배가 다 저렇게 끝난 게 딱 아니니까요. 있는데 네. 그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신청곡 만나볼게요.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창기 선생님과 옥상 달빛 두 분께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저희 반 학생 중 친구들에게 받았던 배신으로 친구를 사귀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너무 이제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해 주셔서 제가 말하기 힘든데 첫 번째는 우선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겠죠. 지금 그죠? 어떤 상태인지. 네, 많이 들어주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문제 해결 방법들을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잘 안 따라와요 그게. 가던 방식들로만 간다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해볼 때 부딪힐 때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조금씩 해야지 왜 안 따라오냐고. 그렇게 실패를 겪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경우는 나를 싫어할까봐 오버를 하거나 나를 싫어할까봐 아예 거부당할까봐 아예 회피를 해버리거나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진중하게 이렇게 좌충을 우도를 하는데 옆에 딱 붙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서는 잘 용기를 내고 용기가 있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매뉴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가 아니라 우선은 같이 곁에 있으면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작전 회의를 해줄 수 있는 지휘관이 되지 말고 옆에서 친구가 돼주는 거죠. 저도 이걸 직접 겪고 또 이걸 도와주는 친구로까지 두 역할을 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그 여자 3명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랑 붙었다 저 친구랑 그쵸, 붙었다. 그쵸. 이게 여자 3명 꼭 되게 늘 싸움이 나는데 그렇게 완전 배신을 뭐 어린 마음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윤주 씨가?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렸을 땐 진짜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아예 더 입을 닫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았구만. 그때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더 입을 닫았는데 아예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주니까 여기선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하면서 성격이 변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 같은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뭐 처음에 못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보긴 그렇죠. 했는데 처음에 좀 계속 말 시키고 힘들지, 사실. 계속 옆에서 까불거리고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씩 변하는 것 같아서 이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 곁에 윤주 씨. 붙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윤주 씨 막
너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랬어요, 나중에는. 나중에.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아무튼 4648님이요. 전 안산에 거주 중이라서 그런지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져요. 그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요즘 잠도 잘 못 이루고 심리적으로 참 슬프면서도 힘드네요. 그래요.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한쪽은 이제 심적인 상처들이 과거의 것과 현재가 연결되어서 슬픔을 많이 느끼는 분노를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 또. 그런데 직접적인 혈연이라든지 친구가 아닌데도 이렇게 됐다면은 그런데 또 많은 경우들은 슬픔과 분노보다는 두려움을 떨게 돼요. 맞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귀신 나오는 것 같다. 나를 탓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경각심이 익혀져갖고서는 잠을 잘 못 자게 된다거나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그러한 이제 약간 강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되는 건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옆에서 괜찮아 자꾸만 해주고 혼자 잘 못 자면 불도 막 못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같이 곁에서 자주고 다독거려주고 얘기 들어주고 야 그런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어. 또한 이 세상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같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너만 가장 위험에 놓인 것은 아니야. 하고 자꾸 달래줘야겠죠. 예. 맞아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또 문자 볼까요? 3342님께서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졸업, 취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꾸 드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이게 단순히 게으름과 같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마인드를 조금 변화를 시키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너무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해봤자 득이 별로 없다. 맞아. 또 하나는 해도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딱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회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지금 이제 가까워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해야 될 텐데 정말 잘하고 됐어. 멋지게 해보고 싶은데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두려워서 시작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단계를 나눠서 점진적으로 네. 하나하나씩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실컷 놀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데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뭐 한참 앞서가 있고 안 되죠. 조금씩 언제나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도는 비슷해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투자하면서 꾸준하게 내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제법 하고 있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 가서는 자신감 있게 쭉쭉 추진력이 생기곤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용기를 내서 작은 계획부터 세워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성취하는. 너무 크게 세우면은 실패하니까 나는 안 돼가 되는 맞아요. 작게 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잘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냥 이상한 사람들. 우리랑 다른. 8546님이요.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 때문에요. 제가 뭐가 잘못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 흉터 자국 보고 엄마가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은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정말 변하셨어요. 평소에 정말 밝으시고 자신감 넘치시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소심하고 손을 덜덜 떠시고 자주 울고 그러십니다. 치료를 받아도 아직 효과가 없어요. 저만 보면 우셔서 최대한 엄마한테 안 보이려고 집에도 잘 안 내려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요. 자, 첫 번째로 딸에게 아들에게 흉터 자국이 생긴 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슬플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화가 날 거예요. 세상에 화가 나고. 그런데
그것은 사연을 보내주신 자제분 탓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어머님께서 그러한 심적으로 내가 책임을 진다거나 내가 좋은 엄마라고서는 느끼는 자신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엄마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엄마의 문제죠. 내 문제와 엄마의 문제를 자꾸만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 나는 날 잘 적응하고 극복하고 있어. 엄마가 괜히 과잉 반응하면서 엄마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 엄마 힘내세요. 나 때문에 그러지 마요. 대신에 엄마의 문제는 엄마가 해결하도록 해요. 가 돼야겠죠. 맞아. 저희 부모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릎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전축이 있었어요. 근데 전축 위에 그 휴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잡겠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긁히면서 찢어진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이 꼬매가지고 그 상처를 보실 때마다 엄마가 항상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반바지를 안 입거든요. 되도록이면 부모님 앞에서는 반바지를 안 입으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 볼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서 되게 미안해하시는 그래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좀 반대네. 저희 어머니는 상처가 큰 게 있는데 보실 때마다 네가 정말 천방지축이었어. 그러니까 아예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범수와 박효신의 노래입니다. 친구라는 건. 친구라는 건 김범수 박효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사연, 상담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까 뭐 얘기했던 거 뭐였죠? 요거 1803님. 조카가 목과 안구를 돌리는 틱장애가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 틱 때문에 잘할 수가 없나 봐요.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80년대 정도까지는 틱이 뭐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뭐 불안 때문이다. 분노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잘 밝혀진 것은 뇌의 미성숙 때문인 거예요. 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단발적인 언행들이에요.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딸꾹질처럼 뇌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성숙해갖고 불필요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틱이라고 해요. 인구의 10% 정도가 어릴 때 다 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1%밖에 안 남아요. 뇌의 미성숙이 나중에 자라면은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틱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뇌가 용적이 싹 자랐다가 자랐다가 여물어졌다가 할 때 용적이 커질 때 통제 시스템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치료 백날 해봤자 틱은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틱을 치료하는 것은 약물 치료로 그 통제 시스템들 즉 강화해서 뇌 성숙을 촉진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암이니까 시간이 흐를 때까지 보통 인간의 뇌가 만 15세에서 17세 정도 사이에 성인 뇌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만 20세에서 25세 정도 사이에 늦게 크는 거예요. 늦게 키 크는 아이 같이 뇌도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대부분 없어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가끔씩 하는 게 보이잖아요. 얘기 들으면 어릴 적에 굉장히 심했었대요. 하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아주 심한 사람들만 뚜레 친구들만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대부분 경우에서 사라질 것이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 때 혹은 자꾸만 주변에서 눈치를 주고 뭐라고 할 때 그래서 위축될 때 그때만 치료하는 것이죠. 치료하면 또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아요. 그럼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소아정신과, 정신과에서 한 치료받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담해서 치료한다는 거는 이거는 노벨 의학상감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배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안하고요. 배 안에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생각이 나서 너무 초조합니다. 어쩌면 좋죠? 김진석 씨.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주도에 사시는데 이번에 올라가셔서 또 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시기인데 지금 배를 타고 오시냐고. 걱정되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더 증가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이러고 있었는데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고요. 대신에 본다면 좀 더 확인하고 그래서 안전한지를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조치를 취했겠죠.
그 사람이. 그쵸. 그걸 좀 믿어줄 있어야 될 텐데 요즘에 하도 불신의 시대라서 믿기가 힘들겠지만. 근데 또 안 탈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믿어주자고요. 예. 용기 내시고. 근데 정 안 되겠으면은 항불안제를 좀 드시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인주 씨가 하나. 9213님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와 떨어지게 됐는데요. 친구들끼리 가족 얘기가 나오면 괜시리 혼자 위축되는 기분이 들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마음의 상처가 대풀되고 있는 거죠. 자신감을 잃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친구들끼리 가족 얘기한다고 상처받을 건 없는데 과거 상처를 현재 끌어들이는 거죠. 옛날에 엄마랑 떨어졌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뭐 슬픈 느낌들을 느끼는 건데 자 지금은 부모에서 떨어져 나와서 친구들과 사귈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람들은 친구가 되곤 한다고요. 자, 그러기 과거에서 그렇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거나 버림받았던 느낌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현재에서 이런 거 갖고서도 또 내가 위축되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나는 그랬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슬펐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나에 있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입장을 상상해주고 여기 뇌에는 다 거울 뉴런들이 있어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받고 나를 이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한다면은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감은 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줄 때 그렇죠.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자신감을 끌어올려야겠죠.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외동인데 저도 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형제 많은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인형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많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어렸을 때인데 제 이불에 한 20개의 인형 조그만 것들 큰 것들 해가지고 왕국이네 왕국. 네 그렇게 쌓여놓고선 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좀 인형을 좋아해요. 기린 인형에 좀 빠져가지고 너무 많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많이 뭐 극복했다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뭐 우리 멤버들도 뭐 그만 좀 좋아하라고 여자친구나 사귀라고 막 이런 얘기를 장난삼아 또 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 진짜 대상이 없을 때 가지게 되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라든지 조금 되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린 려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작업을 저 혼자 되게 그렇죠. 혼자서 괜찮아 려욱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좀 했던 것 같은. 그런데 여자친구가 괜찮아요 혹시 하면 더 좋아요. 그러게. 우리 많은 또 엘프 분들이 있어서 슈퍼주니어 팬클럽이 있어서 힘이 저한테는 납니다. 제일 좋은 치료가 저희 아들들이에요. 아빠 좋아하면 이제 많은 그럴 것 얘기를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소라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또 상담 해볼게요. 우리 트랙 9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소라의 트랙 9. 우리 김창기 선생님과 옥상 달빛의 윤주 씨, 세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노래 듣고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네. 자, 오늘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슬픈 얘기만 계속해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조금이나마 저희 1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위안을 받는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유지돼야 돼요. 슬프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 딱 한 개만 더 보고 너무 또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요. 어떤 거 할까요? 우리 세진 씨가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그 청소년기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1496님이요. 친구의 집착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심해요.
자기의 전부가 저라고 하네요. 저는 그 이런 정도는 친구 있어. 아니라서 더 부담돼요. 저도 약간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예.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나에게 전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네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어요. 네. 왜냐면 기대가 높으니까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 나는 이렇게 너를 좋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상처받아서 괴로워해요. 그러면은 우린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그 손을 꽉 잡고서는 나를 책임져줘. 나를 해결해줘. 나의 아픈 마음, 내 흔들린 자존심을 네가 지켜줘. 가 되는 거죠. 감정적인 의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럴 때는 거리를 둬야죠. 아무리 불쌍하고 안타깝더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 다 해줘. 아이고. 네가 전부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 다른 사람과 잘 살아, 당신의 힘으로 기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자꾸 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삐치고 화나고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자꾸만 그럴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네. 왜냐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렇죠. 계속 더 잘해줘야 될 것만 갖고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네. 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흔하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예. 의존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처음에 좋은 의도로 갔다가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한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한 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서 부담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요? 네. 그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집착형?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신에 부담은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부탁할 수는 없는 거죠. 혹은 누구의 삶을 살아주려고 막 네. 컨트롤하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맞아.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고 싶어요. 우리 세 분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그래 모두 힘내시고요. 네. 세 분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청곡 들어왔는데요. 최영경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와 윤미래 씨가 함께한 Beautiful Life. 그럼 여기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 멀리 그대가 있나요?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운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도 매일 그대가 생각이 나.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시죠? 저 혜진이에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는 절 떠나셨죠. 저요, 어느새 자라서 18살이 됐어요. 친구들이 엄마 얘기를 하면 전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데 난 왜 없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사진으로 밖에 본 적이 없는 엄마를 찾아갔지만
엄만 절 반겨주지 않으셨죠?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나 봐요. 저 말고 엄마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엄마 모습, 연락처까지 바꾼 엄마에게 상처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엄마라도 엄마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모 집, 큰 엄마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했는데 저 나름 잘 견디고 버티고 뭐 지금도 전 우리 집이 아닌 친구 집에 있지만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엄마 전요 아빠가 결혼해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서 그런지 저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잘 살길 바랄게요. 우리 엄마니까. 네, 전람회의 마중 가던 길 듣고 왔습니다. 아우 참 나쁜 편지였어요. 편지 읽어준 남자, 안혜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엄마께 쓰셨는데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엄마를 또 이해하고 있다는, 또 잘 살기 바라겠다는 또 그 마음이 너무 참 뭐라고 또 설명 못하겠네요. 지금 어린 나이인데 또 18살이라고 했는데 참 너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서 철이 너무 빨리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좀 짠하네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우리 혜진 씨를 또 찾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너무 또 그렇게 괜찮다 하는 것보다는 원망도 좀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엄마를 이해하려고만 하면 내가 또 상처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혜진 씨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지 주신 안혜진님, 편지 고맙고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선물 소개를 지금 해야 되겠네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바이앤드메이드에서 소녀 오일, 주식회사 태경농산에서 굉장한 컵밥,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미용 콘택트 렌즈 전문 렌즈타운에서 컬러 렌즈 교환권을 드리고요. 이번 주 문화 선물이 있는데요.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티켓을 슈키라 가족 13개 선물로 드릴게요. 김한솔 씨가 엄마도 마음 편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